파티장에서 누군가 옆에 섰는데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그 순간 알죠? 결국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는 네, 괜찮았어요 라는 한마디만 던지고 둘 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지옥 같은 시간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당신이 대화를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 뭘 다르게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재치 있게 하거나 매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진짜 비밀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무엇을 알아차리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알아차린 걸 대화로 연결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거죠. 상황을 하나 그려볼게요. 당신이 네트워킹 행사에 갔어요. 카페일 수도 있고 모임 자리일 수도 있죠. 누군가 근처에 서 있는데 뭐라도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하루 어땠어요? 또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죠. 이건 맛도 없는 식빵 같은 질문이에요. 상대방은 한 단어로 대답하고 둘 다 어색하게 서 있으면서 나는 정말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상대방을 마치 컴퓨터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명령어를 입력하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 주변에 있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마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당신도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왜 당신의 현재 접근 방식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해요. 당신이 뻔한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상대는 재미있는 답을 생각해내야 하고 자기가 어떻게 들릴지 걱정해야 하고 사실상 대화를 혼자서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질문을 던지는 대신 관찰을 말하는 쪽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책 읽어요? 라고 묻는 대신 그 책 표지 보니까 커피 자국이 몇 개 있는데 꽤 애정하며 읽으신 모양이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은 어때요? 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 겨우 살아나온 표정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압박을 제거하고 호기심을 추가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상대방에게 자기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알아차리고 그 관찰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인터뷰당하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실수하는 게 있어요. 지루한 관찰을 한다는 거죠. 오늘 날씨 좋네요. 그 셔츠 괜찮네요. 기술적으로는 관찰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건 대화를 죽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거든요. 대화를 시작하는 관찰과 대화를 죽이는 관찰의 차이는 세 가지 특정한 요소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디테일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멋진 신발이네요가 아니라 그 신발은 좀비 대재앙에도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당신의 주의를 끌었는지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약간의 과장이에요. 에너지와 유머를 더하되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대신 커피가 디카페인이었다는 걸 방금 알아차린 표정이신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면서도 공감 가능한 수준으로 극적이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암시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관찰이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노트북 스티커들 보니까 꽤 많은 모험을 함께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그 스티커들 뒤에 숨은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상대방의 경험에 대한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당신의 관찰이 대화의 자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냥 코멘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확인하거나 수정하고 싶어지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압박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강력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관찰들을 겹겹이 쌓아서 사람들이 실제로 따라가고 싶어하는 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점에서 누군가가 완전히 다른 새 장르의 책을 들고 있어요. 당신의 관찰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거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독서 목록이거나 아니면 성향이 완전히 다른 세 사람한테 줄 선물이겠네요. 상대방이 웃으면서 가족들한테 줄 책이라고 설명하면 당신은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요. 엄청 배려심 깊으시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 자리를 노리는 거네요. 이제 당신은 단순히 스몰 토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역학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핵심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읽고 그에 맞춰 조정하는 겁니다. 급하게 보이면 짧게 끝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것에 반응하는 거죠. 이건 직장 환경에서도 효과가 있어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요? 대신 퍼즐을 풀고 계시거나 누군가의 운명을 계획하고 계신 표정이신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쓰기에 충분히 전문적이면서도 지루함을 깨뜨릴 만큼 재미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든 대화 기회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특정 문구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약속드렸던 3단어짜리 대화 시작 문구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해요. 맥락이 전부니까요. 그 3단어는 아마도 일 것 같은데요 입니다. 아마도 저 커피가 당신의 아침을 살렸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책 선택에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발표가 계획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문구가 마법 같은 이유는 동시에 3가지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상대방의 경험에 대한 관찰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당신이 그들을 개인으로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셋째, 신문당하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문구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구가 당신으로 하여금 눈앞의 사람을 실제로 관찰하고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죠. 아마도 A일 것 같은데요. 로 문장을 시작하면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그 생각을 완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뻔한 질문으로 도망가는 대신 당신이 실제로 알아차린 것을 바탕으로 진짜 연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문구는 관찰과 대화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바꾸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목표는 스몰 토크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눈에 띄고 흥미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접근법을 마스터하면 스몰 토크는 당신이 견뎌야 하는 고통에서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같은 질문들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내버리는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대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 사람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에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이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묻는 대신 그 집중력 보니까 마감이 내일이거나 엄청 재미있는 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당신이 그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가벼운 유머도 섞여 있어서 상대방이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바쁘시네요 정도로 끝내죠. 하지만 당신은 동료분 커피까지 사오는 거면 정말 좋은 사람이시거나 아니면 뭔가 부탁할 게 있으신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암시된 이야기예요.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그냥 쟨 거예요. 오늘은 커피 2잔 필요한 날이라서요. 또는 맞아요. 팀장님께 보고할 게 있어서요. 같은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회사 복도에서 누군가 서류 더미를 안고 가는 걸 봤어요. 바쁘세요? 라는 뻔한 질문 대신 그 서류양 보니까 결제 라인 끝까지 돌리시거나 이사님 발표 자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찰하면 상대방은 맞아요. 내일 이사회 자료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답하게 되고 거기서 오늘 퇴근은 글렀네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공감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학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서 누군가 교과서 여러 권을 쌓아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이에요? 라는 질문보다는 그 교재들 보니까 중간고사가 코앞이거나 아니면 진짜 모범생이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당신의 해석에 동의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 영어책을 읽고 있는데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때 영어 공부하세요 보다는 그 집중력 보니까 토익 시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재미있는 원서를 읽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네, 다음 달에 토익 시험이 있어서요. 또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읽는 소설이에요. 라고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모임이나 워크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처음이세요? 보다는 메모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열심히 배우러 오셨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릴 후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찰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을 주의 깊게 봤다는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가벼운 유머로 대화의 문을 여는 거죠.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 사람이 음식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거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죠. 하지만 그 각도 잡으시는 거 보니까 인스타 맛집 계정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음식이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웃으면서 맞아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같은 식으로 답할 거예요. 이 모든 예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찰에는 항상 약간의 유머와 과장, 그리고 암시된 이야기가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관찰에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하면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흥미로워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흥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찾으세요. 약간의 재치 있는 과장을 더하세요. 거기에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암시하세요. 그리고 아마도 알 것 같은데요. 로 시작하면 대화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펼쳐질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진짜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느껴요. 당신이 진심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대화가 더 깊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기술을 연습할 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별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게 될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을 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짧게 답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무리하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은 단순히 스몰 토크를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과 진짜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죠. 당신이 누군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좋은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관찰을 할 때 너무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주제는 피하세요.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너무 사적인 것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대신 상대방이 선택한 것들, 행동, 상황 같은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들이 읽고 있는 책, 들고 있는 커피, 입고 있는 티셔츠의 로고, 노트북의 스티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건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찰은 훨씬 안전하고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스몰 토크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진짜 호기심이에요. 형식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관심이 진짜일 때 당신의 관찰도 진짜가 되고 대화도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걸 즐기게 되는 이유예요.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 옆에 섰을 때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묻는 대신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뭔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그들의 표정,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는 옷, 하고 있는 행동 중에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나요? 그걸 찾았으면 거기에 약간의 유머와 과장을 더하고 아마도 애일 것 같은데요? 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색한 침묵 대신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